플로피 디스켓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노래방에 가면 노래한 거를 이렇게 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서 줬었습니다. 이게 옛날 90년대에는 유행이었었거든요. 깍, 선생님 X세대시군요. 혹시 동안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나요? 절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안양시 동안고 갑니다. 그쵸, 아재고요. 제 이름은 우재 개그죠. 영양제는 필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안 먹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어디에 좀 약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계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보충제로서 먹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장면역이 좀 약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특별한 유산균 제제를 보충해 준다든가, 나이가 많다, 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관절 영양제를 보충해 준다든가, 그리고 평소에도 얘 노화를 방지하고 좀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함량이 좀 많이 보강된 영양제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주는 거죠.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대부분 영양제에 들어있는 것들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분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비타민C, 비타민 E, 타우린, 루테인, 플라보노이드라든가 폴리페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제아산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영양제의 첫 번째 라인을 장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같은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넣는 것도 있고, 피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타민 A 함량을 올렸다라고 하는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아니면 엘라이신 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양제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엘라이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게 라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양이 오래 키우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허피스 바이러스가 숙주 내,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들어가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숙주가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을 이용합니다. 그 아미노산이 바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이 라이신은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랑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허피스 바이러스증이 있을 때 라이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먹여도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건강한 애들한테 미리부터 이렇게 챙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견우로는 굳이 먹일 필요가 있나 싶고요. 고양이 사료에는 라이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라면 라이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먹이실 분들은 먹이시고 안 먹이실 분들은 안 먹이시고. 이 같은 경우는 조인트 서포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관절 질환은 나타나고 나서 먹이는 것보다 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메가3 제제라든가 아니면은 녹색잎 봉합 제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 먹으면 좋다라는 거죠. 요즘 행동학적으로 심신의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전구체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쓰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 해서 그게 아마 보조제나 영양제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정서장애라든가 행동불안이라든가 이거에 같이 기인해서 만약에 배변 실수를 한다든가 방광질환이 있다든가 그런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료에 넣다든가 아니면은 기능성 영양제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것도 균이거든요. 유산균. 유산균을 써주는 이유가 몸 안에는 또 균이 있어요. 보통 장내에는 이제 대장균이라고 얘기하죠. 장내 세균총 숫자가 일단 달라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장내 살고 있는 대장균 숫자를 비교하면 사람에 비해서 개, 고양이들은 월등히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총의 군락도 훨씬 더 달라요.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정상 미생물총이라고 하는데, 정상 미생물총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비군 성격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 예비군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너무 세게 되면은 얘네들을, 정상 세균들을 몰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은 보통
고농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한테는 그게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 3kg 미만, 4kg 이런 고양이들한테 사람 용량을 적용하게 되면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유산균이잖아요, 균. 수의사들마다 이걸 썼더니 소화기계 면역이 더 증진되었다, 그리고 더 빨리 개선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좀 더 우세하고요. 예전에도 한번 기고문에 쓰기는 했었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쓸 때는 그 고양이에 맞게끔 용량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종류를 정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사람은 장 건강을 위해서 요거트를 먹잖아요. 고양이한테도 사람용 요거트를 먹이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요거트들 보면 달콤하잖아요. 그런 이제 당 같은 것들이 그 유산균들이 증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고양이는 결정적으로 단맛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할짝할짝 하는 고양이도 있더라면은 급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농도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라면 좀 주의해야겠죠. 저희 집 고양이는 물도 잘 먹고 활동량도 좋은데 변비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유산균은 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듀를 소량 먹였어요. 괜찮을까요? 그거는 안 아키죠.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호자분들이 따로 주기에 용량을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험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시럽 막 어린이용 시럽 먹이시는 분들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막 억지로 이렇게 먹여서 간 수치가 변동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먹는 약과 개와 고양이가 먹는 약은 구분돼서 쓰여지고요. 용량도 대부분 소형 고양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체중이 다 다른데 40kg에서 70kg 정도를 사람 몸무게라고 치면 최소한 20분의 1 정도 체중이기 때문에 사람 먹는 약을 굳이 동물한테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신부전증을 앓아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때문인지 활력도 없고 밥도 너무 조금 먹어서 걱정이 많아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처방식은 신부전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어떤 처방식 회사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인함량을 제한하고 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고 나트륨 함량을 제한하고 기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거기서 처방하신 처방식 사료를 계속 먹이셔야 될 것 같고요. 신부전 자체가 1기, 2기, 3기, 4기로 될수록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부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인을 흡수를 방해한다든가 아니면은 입맛이 없는 애들한테 입맛을 더 돋군다든가, 영국 영양제 같은 회사에서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영양제 회사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다 구비하고 있어요. 영양제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 먹이는 것이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먹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건 꼭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질환이 있게 되면 먹이는 처방식이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집사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